하나은행 운영 의지가 없다. 이건 좀 하나은행을 좀 얕잡아 보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원큐 농구단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금융지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은행은 시중 4대 은행입니다. 농협은 특수은행으로 분류되고요.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4개의 은행이 시중 4대 은행이고, 지역은행 중에서는 이게 지역은행이라고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규모가 큰 은행이 BNK입니다. 그러고 보면 WKB는 진짜 대단한 리그예요. 그 시중 4대 은행하고 지역은행 중에 제일 규모가 큰 은행하고 다 들어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WKBL이 힘이 세다는 말이 있었던 거죠. 남자 농구는 다른 구단이 운영을 접으면은 인수자를 되게 찾기가 어려웠는데, 여자 농구는 보면은 금방 찾습니다. 신세계가 떠났을 때도 그랬고 KDB가 떠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리그에서는 이런 말을 한대요. 저긴 뭐가 저렇게 일이 쉽냐고. 그래서 WKBL이 힘이 세다는 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삼성생명만 금융계열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데, 솔직히 보험사도 그 제2금융으로 금융계열에 낍니다. 근데 삼성이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되게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뭐 금융사가 아닌 데가 끼어 있는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모기업이 삼성이기 때문에 스포츠단은 지금 제일기획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마케팅을 전 총괄하고 있는 제일기획에서 스포츠단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름만 삼성화재니 삼성생명이니 이렇게 계열사 이름이 붙어있지, 제일기획에서 총괄하는 삼성그룹의 스포츠단이긴 합니다. 자, 축구와 농구를 2014년에 제일기획에 편입시켰고, 배구를 15년, 야구를 16년에 편입시켰는데요. 이때부터 삼성그룹에서는 자생력을 강조하고 지원을 줄여나가기로 했는데, 스포츠 관련 산업에서 나오는 말은 삼성 오너인 이재용 회장이 스포츠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도 그렇게 옛날에는 기업 간 자존심 싸움의 홍보였지, 지금 삼성이 3개가 다 하는데 스포츠를 홍보? 좀 안 맞죠? 그리고 지금 와서 그 공로리에 자존심 세울 일도 없고요. 수원 삼성 블루윙지가 딱 그때를 기점으로 2위를 하던 성적이 7위까지 추락을 하는데, 이후 한번 3위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쭉 상위권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성적만 거두고 있고, 급기야 아직 지금 4경기밖에 안 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최하위입니다. 삼성 라이온즈 1등, 2등 하던 팀이 2021년에는 3등까지 하기도 하지만 쭉 하위권을 달리고 있고요. 배구도 9연패를 했던 팀이 2017, 2018년까지는 이때까지는 2등을 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쭉 하위권을 달리고 있고요. 남자 농구도 프로화 이후 강팀은 아니었지만, 뭐 농구 명가긴 하지만 프로화 이후로는 그렇게 명가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색한 성적이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우승 2번, 준우승 2번을 했던 팀이 삼성 썬더스입니다. 그런데 2016년, 2017년 시즌 이후로, 그때 준우승 이후로 쭉 플레이오프 탈락에 지금은 이기면 이상한 팀이 되어 있죠. 최하위는 거의 맡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블루밍스가 삼성 프로스포츠 중에 제일 잘하는 거예요. 라이온즈가 3위를 했을 때도 있는데, 이때가 그 직전 시즌에 그 블루밍스가 유일하게 삼성 스포츠단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 기운을 받고자 배혜은 선수하고 윤예빈 선수가 가서 시구와 시타를 했습니다. 그 우승 기운 받고 3위 한 거예요. 이번 시즌에는 3위로 챔프전에도 못 나갔지만 주전 선수가 셋이나 시즌 아웃 당한 건 다시 너무 크죠. 그 3위는 한 게 대단한 거예요. 그 전에는 무려 4등으로 우승을 해버리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고요. 2018-2019 시즌에는 3위로 챔프전에 나갔죠. 중간에 코로나로 조기 종료된 시즌에 최하위를 한 적도 있긴 해요. 근데 이것도 끝까지 쓰면 모르는 거고, 항상 중간 이상은 가는 팀이에요. 이래서 사실 감독도 모기업이 선임하고 있는 거고 하니까 결국에 오너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자. 창단 3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시키고 결국에는 4년 만에 챔프전에 올린 BNK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하나원큐를 얘기했던 건데요. 하나원큐는 이제 다들 저기는 감독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셨을 거고, 잘 되는 집도 따지고 보면 감독도 잘하는 거지, 그런 감독을 알아보고 선임했으며 제대로 지원한 오너가 솔직히 제일 큰 역할을 한 겁니다. 프로스포츠는 우리나라에서는 도입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전두환의 3S 정책으로 도입된 거죠. 때문에 수익을 내기도 어렵고 자생력이 생기기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선수 연봉만 주고 경기장 대관료만 있으면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숙소제가 있기 때문에 숙소를 운영해야 되고요. 연습해야 되니까 정규 규격의 경기장이 있어야 되고요. 연습만을 위한 거요. 그리고 거기에 웨이트 트레이닝장, 치료시설,
비디오 미팅을 할 수 있는 전력 분석실, 선수단 식당, 잘 먹어야 되니까 식단 관리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스포츠 처음 하는 기업이 제일 놀리는 게 테이핑 값입니다. 농구 선수 중에 무릎에 테이핑하는 선수 많잖아요. 이게 무릎에 테이핑 제대로 하려면 그 테이프 롤을 여러 개를 써야 되는데 이 롤 하나에 거의 10,000원꼴입니다. 이거를 매일 연습할 때마다, 매일 경기할 때마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게 한 명도 아닌데, 우리나라 선수 중에 솔직히 프로 데뷔했을 때 이미 수술을 안 한 선수가 거의 없다는 거 하승진 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죠. 멀쩡해 보이는 선수도 다 수술한 경험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한두 명이 하는 것도 아닌데 이 값이 얼마겠어요. 그리고 딱히 부상이 없더라도 부상 방지를 위해서도 하는 게 테이핑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구단 사업을 쉽사리 접기도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냐면, 신세계가 구단 사업에서 손을 뗄 때 부천이라는 지자체가 굉장히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별 타격이 없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부천 시민들이 신세계 불매운동을 했어요. 지자체는 스포츠 구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지자체하고 척을져서 사업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겨요. 다른 기업들은 그 운영비를 척척 잘만 쓰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쓰기 어려운 부실 기업이에요 라고 광고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접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부실 기업이 지금 하나 있죠. 데이원 스포츠. 지금 선수단 연봉도 제대로 안 주고 있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도 딱히 관심은 없지만 삼성도 구단 사업을 접기는 어려운 겁니다. 지출만 좀 줄이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더 부담이 없는 게, 다른 기업은 농구단이 있으면 그 농구단을 위한 시설이 새로 필요합니다. 연습장이라든지 숙소라든지 기타 말씀드렸던 제반 시설들이 필요한데, 삼성은 FTC가 있습니다. 그 FTC에 한 20명 더 들어가서 지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시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만큼 그렇게 부담이 크지는 않은 겁니다.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BNK도 모기업 연수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 체육관을 연수코트로 쓰고 그 연수원에 입주를 시키면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기업은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한은행도 도원체육관을 연수코트로도 쓰기 때문에 그 근처 아파트를 숙소로 이용했는데 이번에 용인 연수원으로 들어간다고 하죠. 기업들 연수원이 용인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KBL도 처음에 용인 C리그라는 명칭을 들었었죠. 하나은행도 이런 연수원의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이전을 하면서 기왕 하는 거 삐까뻔쩍하게 잘 해놨어요. 근데 기껏 잘 만들어 놓고서 이거를 접지는 않을 거예요. 접어가지고 삐까뻔쩍하게 지어놓은 거를 쓸모가 없게 만들면 그 손실이 더 아마도 클 겁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은 숙소를 1일 인실을 쓰면서 그 위치도 되게 좋아요. 청라죠. 현재 유일하게 대도시권의 숙소를 가진 팀입니다. 아, 부산 있지. 그런데 대부분의 선수가 그 부산 경남 지역에 연구가 있는 게 아니면은 그 부산보다는 청라를 좋아하지 않을까 합니다. 서울팀 메리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WKBL은 하나은행이 누릴 수 있는 거죠. 부천이 말만 부천이지 바로 옆에 그 서울이에요. 지금은 리그가 전원 강제로 숙소 생활을 하는 제도인데 이걸 좀 유연하게 해서 유연 출퇴근제, 옛날에 KBL에 있었던 유부남 출퇴근 이런 제도를 도입해 준다면 그 하나원큐 관련 선수가 아마 많이 생길 겁니다. 제가 행인 1님하고 컨텐츠를 했을 때 묵음 처리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렇게 제도를 유연하게 하면은 하나원큐가 일학 갑자기 유리한 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김정우 선수도 옛날엔 하나은행이 청운동에 숙소를 썼는데 그때는 인터뷰를 들어보면 남편분 직장이 그 청운동 숙소하고 가까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적하셨을 때는 용인 연수원으로 이전한 다음이었죠. 지금 있는 숙소는 서울 장희동입니다. 이것도 영향이 아주 없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유연 출퇴근제가 된다면 이 효과는 더 커지겠죠. 출퇴근제 하면 다 나가가지고 놀고 이러고 걱정하시는데 아마 처음 몇 번 나가고 다 안 나갈 거예요, 아마. 제가 고등학교를 기숙사에서 지냈는데요. 1학년 때나 주말 되면 기어코 집에 가려고 하지 2, 3학년 되면 귀찮아서 안 가거든요. 아마 선수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 내보내놨다고 그렇게 관리 못해서 망가진 선수면 그 자리에 새로운 선수가 들어오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제도 숙소제를 폐지해줘야지 WKBL 제7구단이 생기기도 유리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선수단 연봉만 주고 경기장만 잡아오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런 부수적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구단 사업을 알아보다가 접은 기업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다 프로스포츠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유연화해주지 않으면은 그 인프라의 확충? 그건 어려울 겁니다.